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모임에 나가기 전에 혹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속으로 먼저 검열하고 웃음을 지을 때도 이게 자연스러워 보일까를 계산하는 그 피곤한 순간들. 살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이웃에게는 단정한 사람으로, 자녀에게는 든든한 부모로,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 내가 나인지, 남들이 원하는 내가 나인지 모르겠는 그 혼란.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왜 우리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지쳐가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경험. 분명히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집 문을 닫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모임 내내 내가 너무 말이 많지 않았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반복해서 돌이켜보는 그 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는데 싫은 소리 들을까봐 결국 떠맡아 버린 일. 하기 싫은 일인 줄 알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린 그 순간.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후회와 함께 남는 묘한 자기 혐오감.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 하나를 올리고 얼마나 반응이 오는지 계속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왠지 오늘 하루가 잘 된 것 같고 반응이 없으면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는 그 패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린 삶.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고 부르고 겸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그것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설명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본능으로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리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자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얼마나 소진시키는가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뇌과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매우 짧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을 받아도 내일이 되면 효과가 사라지고 또 다른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외부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치 단 것을 먹을수록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되는 것처럼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 강해질수록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의 공허함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받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분비됩니다. 발표를 앞두고 긴장할 때, 모임에서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불안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 있을 때, 내 말 때문인지 걱정될 때, 이런 상황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피로가 쌓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쉽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차분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깊이 사색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눈을 의식할수록 역설적으로 나다운 나를 찾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가 제안한 사회측정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자존감이 사실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신호계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자존감의 많은 부분이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측정기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터리가 소진되는 기계처럼 됩니다. 늘 경계하고, 늘 비교하고, 늘 평가받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가소성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우리 뇌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사람의 뇌는 그 패턴이 회로처럼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회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뇌는 실제로 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역설의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남에게 매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근거 있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함께 있고 싶고 가장 진솔하게 느껴졌던 사람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말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었던 사람이 더 깊이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수십 년을 직장에서 완벽한 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늘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 앞에서 처음으로 나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 할수록 오히려 벽이 생기고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편도체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완벽하게 보이려 할 때 상대방의 편도체는 미묘하게 경계 신호를 받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꾸며진 것이 있을 때 미세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연스럽고 방어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편도체는 안심 신호를 받고 긴장을 풉니다. 그 순간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거나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나를 꺼내는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은 나를 남의 눈이라는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내놓을 때 진짜 인연이 곁에 남습니다. 가짜 인정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때 오히려 진짜 관계는 멀어지고 그 에너지를 거두어 드릴 때 오히려 진짜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삶이 가벼워지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딱 한 번 검열하지 않고 말하기를 시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말하기 전에 속으로 검토하고 상대방 반응을 예상하고 다듬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꺼내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도 좋습니다. 저 요즘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처럼 작은 솔직함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괜찮아 라고 경보를 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경보가 울려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 서서히 뇌의 회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끝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마음이었는가? 이것을 판단하거나 반성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은 이 조용한 성찰의 시간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잠들기 전 누워서 잠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서서히 내 삶의 중심이 타인의 시선에서 나 자신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내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사람의 해석으로 두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차갑게 대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평가일 뿐입니다. 그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가볍게 놓아두는 연습.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지금껏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여러분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버텨온 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를 위해 사셔도 된다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는 용감한 일이라고. 잘 보이려 할수록 삶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 자녀가 독립하고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고 계신 분,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계신 분, 인생의 어느 전환점에 서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무게를 한 꺼풀씩 내려놓기 시작할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주변에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말없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는 삶보다 내 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제 채널 똑똑한 살림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